안녕하세요. AI 활용 동화책 만들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세 번째 강의는 챗GPT를 활용하여 글 다듬기입니다. 시놉시스를 작성했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쓸 차례입니다. 처음 동화책을 쓰는 분들은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활용해서 글을 써볼 텐데요. 챗GPT를 사용하기 전에 작성한 시놉시스를 다시 점검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쓸 이야기의 시놉시스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시놉시스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설명란의 블로그에 가시면 시놉시스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시놉시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동화 제목은 반짝이는 거짓말이고, 로그라인을 보시면 SNS 속 화려함에 집착하던 은서가 딥페이크 사건으로 친구와 갈등을 겪으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화해를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교직에 있다 보니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제가 SNS 문제였고, 요즘에는 딥페이크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접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등장인물은 은서, 소윤, 담임 선생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줄거리를 보면 주인공의 현실, 문제 상황, 해결 방법과 실패, 또 다른 성장, 결말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의 구조와 흐름에 맞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작성했다면 인물 배경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물들의 외모와 성격, 배경을 간단하게 적어두면 영화 보듯이 자연스럽게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요.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쉽고 일관성 있게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작성한 시놉시스로 챗GPT와 함께 글을 풍성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챗GPT라고 검색을 한 후 chatgpt.com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가끔씩 피싱 사이트들이 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주소를 잘 확인하고 접속해 주세요. 즐겨찾기를 해두면 좋습니다. 챗GPT는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버전 모두 동화책 제작에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무료 버전 사용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챗GPT는 회원가입 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회원가입하지 않더라도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계정으로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쓴 시놉시스를 챗GPT에게 보여주고 원하는 페이지 수만큼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챗GPT는 다양한 파일들도 인식합니다.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 하셔도 되고 캡처 파일을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처럼 챗GPT가 이미지 속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텍스트를 전체 복사하셔서 챗GPT에게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챗GPT는 AI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문체와 이야기를 100%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6개의 장면이 나오는 동화책을 만들고 싶다면 나의 시놉시스를 챗GPT에게 알려주고 16장면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을 텐데요. 이럴 경우에는 직접 내가 원하는 장면을 입력하고 반영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어색한 부분이 있거나 영상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챗GPT와 계속 대화하며 수정해 보도록 하세요.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능력 또한 길러지게 됩니다. 무료 버전인 기본 챗GPT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챗GPT에는 GPTS가 있습니다. 일단 GPTS는 사람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챗봇을 사용하는 건데요. 스마트폰으로 예시를 들자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겁니다. 사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고 챗GPT와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GPTs 사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화책과 관련된 GPTs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용 횟수나 리뷰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 여러 가지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제가 직접 제작한 동화 창작 도우미 GPTs를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챗GPT의 동화책 제작을 하겠다고 말하면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줍니다.
챗GPT와 대화하며 글을 써도 되고 미리 작성한 시놉시스나 줄거리를 알려줘도 됩니다. 챗GPT와 대화를 나눠볼게요. 무료 버전에서 챗GPT를 쓰면 이렇게 약간의 대화 후 사용 한도에 도달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사용을 원하시면 챗GPT 플러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료 결제를 해야 해요.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동화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를 업무나 공부, 실생활에 많이 써보실 분들이라면 유료 결제를 추천드립니다. 플랜을 보시게 되면 개인 결제 기준 월 $20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활용을 하실 분들이라면 결제를 해보셔도 됩니다. 스마트폰 어플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실생활에 도움이 꽤나 됩니다. 유료 플랜 결제를 했다는 가정하에 이어서 GPTS와 함께 동화책 제작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눠가며 동화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고 직접 작성한 시놉시스를 챗GPT에게 보여주고 동화의 장면을 구성해 가도 좋습니다. 캔버스 모드로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을 즉각적으로 보면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챗GPT에게 요구사항을 입력하여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 보세요. 캔버스 모드가 불편하면 일반 대화 모드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이 어느 정도 작성이 되었다면 복사 버튼을 눌러 한글이나 워드 파일에 옮겨둡니다. 이렇게 작성한 이야기의 초안은 계속 직접 수정하시거나 챗GPT와 대화하면서 글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와 함께 책 작업을 한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챗GPT에게 요구하고 피드백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매우 신장됩니다. AI가 그냥 써주는 대로 글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작가의 개성과 생각이 담길 수 있도록 챗GPT를 지속적으로 학습시키고 내 글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읽고 보여주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피드백 받는 것도 매우 추천드립니다. 챗GPT가 나 대신 무언가를 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다 쓰고 나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캐릭터의 일관성이 확보되는지, 스토리의 기승전결이 드러나는지, 난해하거나 교육적이지 않은 게 있는지, 설정한 독자층이 이해하기 쉬운지 등을 점검합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 챗GPT에게 물어보고 여러 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리고 씁니다, 에요 등 어미가 잘 통일되어 있는지, 맞춤법 검사기로 틀린 맞춤법이나 오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책을 출판하기 전까지 꾸준히 전문가들이나 주변 지인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동화책 작가 되어보기 세 번째 강의인 챗GPT를 활용하여 글 다듬기 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글쓰기가 어렵지만 AI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꽤나 쉽고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처음에도 얘기 드렸지만 내가 동화책을 써서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수익이 목표가 되어버려서 동화책 제작에 감동을 제대로 느끼실 수 없습니다. 책을 쓰실 때 내가 동화책을 쓸 수 있다고?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일관성 있는 동화책 이미지 생성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